네, 안녕하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티프런스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래서 오늘은 손님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7시까지 정말 오늘 정말 매출이 영원이 되나 기록을 세우나 생각했었는데 저녁에 단체 손님이 와서 예, 그냥 저희 가게는 크리스마스 때 손님이 없거든요. 예, 그냥 평상시에 크리스마스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님 어서 오세요. 네, 끝. 네. 그래서 이제 낮에 하도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 에이, 코인이나 좀 해보자. 단타나 쳐보자. 그래가지고 아, 역시 아무리 기술 지표를 공부하더라도 지금 난다긴다는 유튜브 분들도 말은 속으로 못하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기술 지표 열심히 공부해도 그 어렵기 때문에 12월 달에 10만 원 벌었는데 고스란히 다 한 방에 보냈습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건 어떻게? 예, 그렇게 돼서 뭐 10만 원이 잃을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제가 팔았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제가 판 종목은 다 올라가요. 자, 이렇게 조바드님 어서 오세요. 네. 저 인드라가 현대차 판 다음에 쭉쭉 올라가잖아. 예, 기아차들어 7만 원대 오면 삽니다 그랬더니 9만 원대로 올라가잖아. 인간 지표 인드라. 자, 그렇고요. 네. 예,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미카가 2013년 5월생이에요. 2013년 5월생. 그러니까 지금 9살이죠. 9살. 예. 맞나? 예. 10살인가? 예. 만 나이로? 아니죠, 아직. 예. 9살이죠, 9살. 예. 그래서 그 고양이 나이가 보통 6에서 7, 평균 6.5로 인간 수명으로 치면 1년이 6.5년에 해당돼요. 그래서 고양이가 한 오래 살면 한 20년 산다고 합니다. 뭐 18년 뭐 이 정도. 15년에서 20년 사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우리 미카가 우리 딸이었는데 이제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레벨. 아줌 이제 할머니가 됐어. 예, 그렇습니다. 세월이 빠르고요. 또 오늘은 또 인드라 우리 아들이 귀대하는 날이에요. 무사히 귀대했다고 나오네요. 휴가가 나왔다가 오늘 다시 들어갔습니다. 눈 치우는 게 일이고, 근데 이제 상병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사히 앞으로 군생활 잘 하길 바라고 있고요.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바드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 이웃분 중에 한 분이 해킹을 당했는데 인드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인드라가 예전 아프리카 TV 지금 쓰는 거 지금 아이디 이거 말고 예전에 아이디 이제 방송하기 전에 썼던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 아이디로 누군가 로그인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해서 뭔가 우회로를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무슨 뭐 이렇게 잡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사고를 친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자료가 있나
하고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분들도 이웃 한 분께서 요즘 인드라가 좀 몸조심해라, 댓글 좀 자제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분도 역시 예전에 쓰던, 지금 쓰는 아이디 말고 예전에 쓰던 아이디로 프랑스에서 우회로 했겠죠. 우회로. 프랑스에서 하도 로그인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경고 메시지까지 떴대요. 보호 메시지까지. 그러니까 자제하라고, 댓글 자제하라고 인드라가 권고했습니다. 뭔가 이제 좀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조 바이든님, 전 비번은 20년째 다 똑같은 걸로 쓰는데 다 털릴 듯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드라 생각에 국기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출세했거나, 출세 안 하신 분들은 우리 푼숙자님처럼 나는 언제 털려보나 하고, 저분은 소망이세요. 나는 언제 국기번에게 관심 가져보나, 국기번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보나. 아무리 댓글 달고 공감하건 댓글 달건 뭐라건 아무 반응이 없어요. 푼숙자님은 국기번이 자신한테 반응하기를 학수고대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조 바이든님도 그런 스타일이세요.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이제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새드림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성 축복도 받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가문의 영광도 누렸어요. 국기번에. 이분에게는 전혀 새드림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도 없던 분인데 갑자기 축복을 내려가지고 영성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아시죠? 오래 방송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드님의 고백도 있었고요. 인드라가 새드님하고 일본 6박 7일 도쿄 여행도 동경 여행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드님이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인생에서 많은 거의 경험하셨죠. 무슨 탄탄대로 교수가 교수 자리를 박차고, 확실한 교수 좀만 이렇게 하면 교수 자리인데 그걸 박차고 나와서 또 교통사고도 당하시고 자살, 극단적 선택도 하셨고, 극단적 선택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또 하여튼간에 새드님도 올 한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분들 중에서도 올해 참 힘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국기번을 원망하기도 하고 신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늘 지나면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극복하시길 바라고요. 또 아주 잘된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늘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오만하지 말자. 인드라도 이거 코인 투자 오만해서 실수한 거예요. 오늘 오전만 해도 인드라가 수익이 났었거든요. 근데 과감한 공격적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무돼서 항상 어떤 무슨 유튜버의 어떤 전문가들도 다 그래요. 말로는 자신이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인드라도 결과적으로 스스로 정한 투자 원칙을 벗어나서 인드라가 손실을 봤다. 인드라 투자 원칙대로 했다면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마음 심리가 그렇지가 않나. 그래서 인들아 수업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잃어도 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젠 하도 저는 작년 하락장 때도 많은 꼴을 받고 올해도 많은 꼴을 봤어요. 인들아 막 30분 만에 막 그 100만 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0분 만에 100만 원 손실 본다는 게 너무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500만 원 손실. 그러다가 이틀 만에 본전 복구. 이게 코인이에요. 코인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5만 원 땄다고 좋아하는데 순식간에 50만 원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 원칙만 지키면, 그리고 뉴스보다 그 데이터 지표에 좀 더 충실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킨다면 그렇게 안전하게, 안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손실 없이 적은 소득에 용돈벌이는 할 수 있는데, 자신의 탐욕이 그르치는 거 아닌가. 신께서 뭐 지금 뭐 업비트가 장난치건, 뭐 어떤 국유본이 장난치건, 누가 장난치건 거, 세력이 세력이건 그 세력이나 업비트나 전 국유본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신께서 저의 오만을 탓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구토님 어서 오세요.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해결했네. 예전에는 막 이게 국기본이 장난치나 뭐 갑자기 그 차인벨 띵동 누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1층이면 몰라도 2층에서 띵동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맥주 기계가 윙 돌아간다든가, 갑자기 뭐 컴퓨터 고장난다든가, 여러가지 우연적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맨 처음 국기본 탓인가 했는데, 오늘 좀 웃긴 게 뭐냐면, 이제 튕기가 고장났잖아요. 튕기가 고장난 게 콘센트에서 뭔가 이렇게 차단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튕기까지 영향을 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조사해 보니까 9월 달에 튀김기를 산 거예요. 아무리 짧아도 튀김기 수명은 1년은 되거든요. 별 이상 없다가 튀김기가 고장이 났어. 이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불은 들어와요. 이 주방에 콘센트가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전력이 약해서 이쪽은 못 써요. 근데 이제 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차단 떨어지나 하나, 그러니까 이쪽은 하면은 불이 들어와요. 문제는 이제 이쪽은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도 가열이 안 되고, 또 그래서 다른 데서 실험을 해보니까 튕기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튕기도 교체하고 이 콘센트도 교체해야 되겠구나. 웬걸 다음날 딱 되니까 튕기 사오니까, 이번에는 왼쪽 게 멀쩡하고 오른쪽 게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콘센트는 교체 안 했어요. 아니, 전날에는 이쪽으로 하면 차단이 떨어지고 이쪽은 멀쩡했는데, 다음날이 되니까 이쪽은 멀쩡하고 반대쪽이 차단기가 떨어져. 커피 머신이 또 같은 날에 또 고장이 났어요. 별 실험을 다 해봤죠. 뭐 필터도 다시 필터 교체하자마자 그래서 필터로 다시 새 거로 교체했는데도 똑같은 현상. 근데 오늘 또 방송 직전에 하니까 반쯤 고쳐졌어요. 저절로 반쯤. 100%는 아니고요.
50%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 50%. 그래서 이것도 인드라가 저 월요일 날 크리스마스는 월요일 날이니까 화요일 날 그 본사 커피 머신 본사가 부천에 있기 때문에 부천에 갔다 와야 되나, 택배는 며칠 걸리니까 직접 가서 수리를 해야 되나 하고 예약까지 했어요. 오늘 보니까 또 50% 정상이 됐어요. 커피 머신도. 뭔 좋아하냐 이거야. 전파무기? 아이,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구규본, 무슨 세력, 무슨 뭐 반쪽이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설사 그릇들이 했더라도, 혹은 그냥 전자기기는, 전자기기가 이것도 커피 머신도 오래 교체한 거거든요. 그냥 신께서 액땜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 대한민국의 어떤 저주가 걸렸던 게 다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한 서너 번 되니까 그냥 신께서 인드라가 인드라 네가 하도 그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좀 사정을 봐줄게. 대신 네가 한번 독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액땜을 너한테 약간의 네가 좀 희생을 해라,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좋다는데 내가 조금 인드라가 좀 고생해야죠. 뭐 그렇게 신께서 큰 시련을 주지는 않지만, 인드라 뭐 그때마다 인드라가 뭐 주식 실패, 한 수천만 원 손실 뭐 이런 것도 나고, 그죠? 갑자기 나타샤가 쓰러지고 고양이들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나고 보면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고, 그만큼 인드라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마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인드라의 마자세가 더 깊어지고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더 강화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당. 아니, 무당이 인드라가 한 살 때 돌잔치 때 고개를 가누지 못했는데, 우리 인드라 위로 형이랑 언니, 누나가 있었는데 둘 다 죽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비슷비슷하니까 나도 죽나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 치유술이 있는 무당이 인드라 얘기했죠. 머리 위에 웬 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귀신은 없애주겠다. 그래서 귀신이 없어져가지고 인드라가 그 다음부터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무당이 일본 가가지고 치유술로 돈 좀 벌고 있죠. 빌딩 몇 개 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첫째도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 있었고, 중환자 그 인큐베이터, 갑자기 위독하다. 그 인드라가 그 당시에는 자이파시였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어간다니까 제가 그때 막 예수님, 부처님, 알라, 뭐 마호멧, 무슨 공자, 심지어 막스까지, 인드라가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의 소크라테스까지 막 다 떠내서 우리 첫째 아들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신을 믿겠습니다. 이랬더니 살아났어요. 우리 첫째가. 그날부터 그런 애도 인드라 그런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라 현대 의학으로 살아났나 보다 하고 신을 안 믿었죠. 계속 자이파시어로 살았죠.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인드라 생각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인간이란 게. 인드라도. 예? 막 아들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 예.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 살아나니까, 현대의학 덕분이지. 그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예.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62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12월 24일 이널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대한민국 액땜 인드라 베어링 프란시스 베어링 국유본 세계 최초 황제죠. 프란시스 베어링 세계 최초 국유본 황제 가문이 베어링 황제 가문이다. 왜냐 세계 최초로 정경유착이 아니라 경정유착을 실현시킨 장본인이 프란시스 베어링이다. 다른 여타 이전에 어떠한 메디치나 후거 가문 여러가지 그 유럽의 유명한 부자들은 돈이 많았을 따름이지 어디까지나 정경유착이었다는 거죠. 정경유착. 황제면 황제, 교황이면 교황, 국왕이면 국왕. 그 밑에 수족으로서 돈을 번 사례는 근대 이전에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경유착이었다 이거죠. 반면에 프란시스 베어링을 인드라가 세계 최초 국유본 황제 가문으로 인정하는 것은 왜냐? 경정유착이었다. 예. 갑이 경제, 즉 프란시스 베어링이었다. 을이 오히려 영국 왕실이었고 영국 귀족들이었다.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나폴레옹 전쟁 때 나폴레옹이 프랑스가 적국아니에요. 그런 나폴레옹과 그리고 미국은 또 영국의 적국 아닙니까? 독립전쟁도 했고 1812년 영미전쟁도 했었잖아요. 근데 프랑스와 미국의 루이지애나 땅 협상에서 그 중재자가 바로 누구냐? 베어링, 프란시스 베어링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둘 다 적국인데 왜 그 적국이 잘 되는 걸 도와줘.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냐면 금융 자본가들은 피도 눈물도 없다. 그 누구더러 얘기한 거냐? 베어링 가문, 프란시스 베어링을 두고 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그 황제 가문은 국가를 초월했다. 영국 정부를 초월했다. 자신의 컨트롤로 당대 나폴레옹 전쟁을 조율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다음에 6대 강대국 영국, 프랑스,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함께 그건 다 국가들 아닙니까? 각국 정부고 왕국이고 왕실이고 거기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가문이 베어링 가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보부 전쟁 끝난 다음에는 그 자리를 로스차일드 가문이 차지해서 그때부터 1870년대부터 인드라가 로스차일드 가문이 실질적으로 두 번째 국유본 황제 가문이 됐다. 보부 전쟁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인드라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베어링, 프랑스 혁명, 프리메이슨, 런던 화재, 구건넌, 수메르 경제사론, 쥐명구석, 송여령, 한동훈, 세운영, 양서윤, 김정필 논문, 한눈논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댓글 한번 보고 조바드님 저도 기도 효과 본 기억이 있는데 자 계속 가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어저께 하려고 했는데 어제 막 황학동 시장을 가려고
해서 정신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고장이 나면 꼭 금요일날 저녁에 나요. 저는 이상하게 AS나 수리하려면 다음 주 이거 아니까 평일날이면 저녁에 신청하면 이제 내일 이렇게 해서 영어 공백 없이 할 수 있는데 꼭 금요일날 저녁에 고장이 나면 주말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우크라이나, 탈북인, 무슬림, 가톨릭, 유대인, 아프리카인, 기독교인, 나토, 미군, 펜타토닉스, 그레고리안, 블랙핑크, 박은태, BTS, 알렉스 보이의 더 피터슨 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크리스마스 기운이 어떠하든 그들에게 축복하소서. 가자지구의 뭐 수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북한에서 세계 최초로 단식 투쟁을 했다. 또 이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재밌는 그런 거죠. 나토에서 크리스마스, 이건 미군의 크리스마스. 이런 아이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이런 어떤 크리스마스, 추석 이럴 때마다는 명절 때 그런 이벤트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 파워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캐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귀엽죠. 마사카 키드. 이 친구들이 우간다 친구야. 우간다 친구들 너무너무 귀엽고 아무리 이제 컨셉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컨셉도 잘 맞고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인드라가. 무슬림의 어떤 크리스마스는 어떨까? 가사에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루살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예라머심 이거는 카톨릭이죠. 요건 또 인드라가 좋아하는 아가씨죠. 많이 이 친구는 젊은 날 유튜브에서 참 많이 인기를 누렸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도 그녀 노래를 길거리에서 들어주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길거리에서 계속 노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블랙핑크, 그 다음에 북치는 소녀 리틀 드러머 보이, 그 다음에 인드라가 좋아하는 친구죠. 알렉스 보에 재밌어요. 그 다음에 또 인드라가 좋아하는 펜타토닉스. 요때가 막 이 친구들이 데뷔했던 시즌이에요. 그래서 요 친구가 펜타토닉스 말씀드리면은 요 친구하고 뭔가 이렇게 주도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이 친구하고 사실상 이 친구가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의견 다툼으로 얘가 나가고 다른 어떤 흑인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이 친구가 주도권을 장악했다. 두 친구가 근데 음역대도 좀 비슷하고 뭔가 겹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이때는 막 무슨 이 친구들이 펜타토닉스 같은 게 미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떴거든요. 막 이때는 촌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옷차림도 그렇고 돈 벌지 못할 때니까 다들 그런 거. 요즘은 다 세련된 이상을 하고 있죠. 인드라 그레고리안 좋아하죠. 그레고리안 성가가 아니라 그레고리안 스타일로 부르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요건 또 무슬림인데 이 아가씨 재밌게 하네요. 재밌어요. 이것도 무슬림 같은데. 애니아의 오컴, 에마뉴엘.
에코메뉴엘, 또 이렇게 인드라가 좋아하죠. 또 피터슨스, 또 아가씨 셋이서. 이건 또 우리 게이 아저씨, 애튼 존 게이 아저씨죠. 게이입니다. 인드라 좋아요. 게이 이 애튼 존. 그래서 히로인에게 자꾸 이 애튼 존 저 동영상만 보면 우리 히로인에게 자꾸 시선이 갑니다. 히로인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약간 광야에서 뭐 떠드는 초인 스타일로 하는 친구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안드레이 보티첼리, 세 테너 보시면 되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 빠질 수 없고, 또 웬 빠질 수 없죠. 머라이어 캐리 빠질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BTS 다 군대 갔죠. 그 다음 박은태 인드라 좋아하죠. 여기까지.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여유가 있네. 일찍 시작했더니. 천신우님 어서오세요.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럼프와 송특떡, 그리고 성렬형, 세운형, 한동훈, 인드라가 우익파시오 백인, 유대인 파시즘보다 혁명의 반쪽 민주당, 좌익파시오 동양 유색인종 파시즘을 경계하는 이유는 콜로라도에서 이렇게 그 럼프, 우익파시오 럼프의 어떠한 그 주 대법원 결정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그 뉴스 자체만 보면 좀 어떠한 대선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콜로라도주는 자유 좌파 미국 민주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대선 선거인단 구조잖아요. 특정 주에서 민주당이 먹으면 그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화당에서는 저 대법원에서 어떤 저 콜로라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대선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저게 영향을 주려면은 그 미국 대선에서 경합주라고, 한국에서로 치면은 수도권에서의 어떤 승패가 그 대선이나 총선을 결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한 6개에서 7개 주에 항상 바뀌거든요. 거기가 그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6개에서 7개 주에 거기서 만약에 이런 판결이 났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 콜로라도주기 때문에 뉴스 자체로는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인드라 구기문에서 어떻게 분석하냐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겉보기엔 굉장히 사소한데 실제 내용으로 인드라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의 어떤 것이 어떤 여론 동향을 체크하는데 필요한 테스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한국으로 치면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느냐? 그 송트떡이 구속됐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송트떡이 구속되면은 그러니까 역반응이 있을까? 아니면은 순방향으로 흐를까? 지금까지는 순방향으로 흘렀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테스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송트떡 구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송트떡 구속이 가지는 그러한 떡밥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여론 방향이 굉장히 그 좌익파시오 반쪽미당 지지층에서 균열을 가져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마찬가지 죄국이 구정 직전에 재판 기일이 아마 확정 기일이 아마 그때가 될까. 그때 이제 죄국이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뭐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죠. 예. 근데 만약에 죄국이 구정 직전에 법정 구속된다면 구정 여론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데 떡밥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얘기했죠. 이 문좀비하고 죄국은 국제사, 국일본이 직접 관할하는 사안이다. 예. 다른 애들은 인드라 신경도 안 써요. 송투떡도 신경 안 써요. 인드라게 뭐하든. 예. 듣보잡이니까 인드라 입장에서 송투떡도 듣보잡이에요. 예. 구분 귀족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국제 뉴스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한때 문좀비나 제국이 구분 귀족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거야. 외신을 탄 거야. 외신이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예, 외신이 탈 정도면 한때 구분 귀족이었다는 거. 지금은 문좀비나 제국이 구분 귀족이 아니에요. 한 번 구분 귀족은 영원한 구분 귀족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전 세계 구분 귀족들이 하위 귀족이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명예가 계속되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그 가문을 인정하는 거야. 그 명예. 나폴레옹도 구분 귀족인데, 나폴레옹이 계속 이렇게 논의가 된다는 것은 그 조카가 황제가 됐잖아 다시. 그런 것처럼 그 가문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습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문은 구분 귀족이라도 인정받는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도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러셀도 인정받고. 이러한 것은 소수예요. 봉건제 때 귀족도 당대만 해당되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관료에서 일을 잘했어, 비서실장으로 일을 잘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까지만 자기가 있는 거잖아. 단승작이라고 하죠. 그 친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그 친구의 부모나 자녀가 귀족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인드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민주화 유공자법 이런 거 반대하죠. 인드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신청도 안 하잖아. 인드라는. 그거는 세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수꼬통짓입니다. 왜 당대 자기 자신만 뭐 좀 혜택 받는 거는 인드라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렇게 세습시키려고 하는 공무원 혜택, 시험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 반대한다. 잘못된 일이다. 명단이 공개돼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투명하게 그러한 어떤 거의 실수로 명단이 공개돼서 투명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그걸 숨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 모든 세금이 나가는 것이고 세금과 어떤 혜택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관리해야 돼요. 혜택, 특권을 주는 거잖아요.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수꼴통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지하는 것은 수꼴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수꼴통이라고 생각해요. 혜택을 주면 취소해야 돼. 전면 자기가 받는 건 괜찮아. 이것까지 인정해. 인들아는 그런 거 신청도 안 하지만 다 취소시켜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합격했다 다 취소시켜야 돼요. 그로 인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음서제로 인해 가지고 다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대학교를 못 나오고 어떤 검정고시로 나온 고졸이 그런 수꼬통 기득권 반쪽미당 쓰레기 운동권들에게 자신감들에게 재벌 막내에게 공직자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뺏겼잖아요. 죄국 딸년 아들년처럼 아들금처럼 국가 배상을 신청해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돼요. 중대사안입니다. 인들아 볼 때는 이건 사형시켜야 돼. 한국의 법치주의와 한국의 자유시장제의 아주 치명적인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거에 사형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법령은 그렇지 않으니까 한국 법령을 따라야겠죠. 10배 징벌을 때려서 소급 적용시켜야 됩니다. 10배의 죄를 물어야 돼요. 다시 이런 짓거리 하지 못하게. 디프런스님, 문전비는 강제북송 이슈로 국제형사재판소 네덜란드 헤이그 구치소로 보내야 된다. 그분 형님께서 지금 국기본에게 관심 받아가지고 VOA나 RFA에 방송 출연하고 있고 미국 인사들과도 만났어요. 유야무야로 강제북송 문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성렬형 차원을 떠난 국기본이 직접 관할하는 사안입니다. 얘들아 분명히 할게요. 이건 성렬형 손을 떠났어요. 이거는 이 강제북송 사안은 한동훈이나 성렬형 차원을 떠나서네요. 국기본이 직접 관할하는 문제가 이 강제북송 문제입니다. 이거 반드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유야무야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생명이 걸렸던 문제예요. 단순한 부패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박지원 이런 친구들 외눈깔 눈깔빡 이런 애들 다 가야 돼요. 관련자들 다 형사처벌 받아야 됩니다. 민사소송 대상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동훈 법무장관 이임식이 흥미로웠네요. 제휴 때 한동훈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훈형. 그래서 또 같은 날 우리 성렬형은 또 세훈형을 만났죠. 그래서 70년대 한동훈, 80년대 세훈형, 그리고 또 양쪽에서 또 두 명이 더 있죠. 원희룡과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갑자기 하도 요즘 얘기가 안 돼가지고 까먹었네. 우리 철수형, 안철수형. 그 네 명이 여전히 있다. 한동훈은 70년대생인데 이들아 이제 대선 법칙에 따르면 70년대생은 해당이 없다. 여태까지 2000년대 이후에 대선 법칙에 따르면, 그래서 그 대선 법칙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인물은 철수형인데 여태까지 이들아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인드라는 철수적인 유력했다라고 봤어요. 거기에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인드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럼프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반쪽 미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든영이 재선된다고 해서 반드시 국힘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국힘이 후보가 된다, 대통령이 차기에 된다고 해서 반드시 80년대생이 아니라 한동훈도 될 수도 있다. 뭔가 대선 법칙이 뭔가 새롭게 다시 이렇게 재정비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확률이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 이전대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이전대로 가서 뭐 철수형이 될 수도 있고 세훈형이 될 수도 있고 원희룡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한동훈도 될 수 있고 다만 인드라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명이는 안 된다. 설사 반쪽미당으로 누가 나오더라도 지명이가 아닌 다른 애가 되지 지명이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명이는 안 된다. 지명 구속 이렇게 확실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인드라가 지명 구속 이런 얘기 안 했잖아. 그냥 총선도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가서 대선까지 지명이가 반쪽미당 후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인드라가 지명 구속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진 다음에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지명이 구속된다. 총선 전에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드라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인드라 전망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영향으로 지명이가 총선 전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될지 지금은 속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맹꽁 C8와 쭝꽁 문제에 대해서 CFR 논조와 인드라 논조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CFR 확인하시기 보고요. 예. 이런 어떤 시각을 갖추셔야 됩니다. 우리 국제 관계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예. 이런 점을 배제한 채 쭝꽁과 베트남이 동상이몽이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현실 정세에 대한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아니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트렌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코노미스트도 얘기해서 화제가 됐죠. 예, 이코노미스트가 왜 화제냐, 뭐 성렬형이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예측했던 게 이코노미스트 어떤 분석인데 새해 분석인데 이번에도 대한민국 4월 총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근데 반면에 CFR에서는 한국 총선에 대해서 2024년 선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은 빠졌어요. CFR에서는 대한민국 선거가 없는 것처럼 빠져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인드라는 좋은 걸로 해석합니다. CFR에서 한국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좋아요. CFR에서 일본이나 재팬이라는 게 언급이 없을수록 일본이 사정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한국이란 이름이 안 나오는 게 노스코리아든 사우스코리아든 코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반면에 이름이 자꾸 거론된다? 베네수엘라다 뭐다? 쿠바다 뭐 안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 좋다. 조용히 있는 게 좋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과 별개로 인드라 그래서 대륙주가 인드라하고 비슷한 성향이다. 관종 성향과 정반대다. 인드라가 얘기했잖아요. 사진 찍을 때 대륙주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사진 보면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인드라처럼 항상 맨 왼쪽이나 왼 오른쪽 딱 대륙주 정도 되면 사진 딱 친구들하고 사진 찍을 때 딱 가운데 딱 있으면 좋잖아요. 대륙주는 그런 성향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샤이보이 내성적이고 이렇게 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대륙주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키피디아나 이런데 보면 대륙주가 없어요. 그런 거 싫어하는 겁니다. 대륙주에 뭐 SNS 뭐 무슨 뭐 없잖아요. 수잔 SNS는 있어도 부인
대륙주의 본인 게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대륙주가 싫어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대륙주는 그냥 평범한 미국 시민 아니냐. 아니, 미국 시민이 평범한 미국 시민이 아니죠. 대륙주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이 아니죠. 그럼 미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반인이 아닌 유명인인 경우에 스토커에 시달리죠. 경호원들 다 있어야 돼요. 한국에 오는 유명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호원 없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경호원 없이 뭐 이태원을 걷거나 클럽에 가거나 경호원 없이도 가능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유명인들에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경호원 없이 이렇게 다니면요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국유본 탓이야, 대륙주 탓이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인드라처럼 주식 실패하고 코인 실패하고 여러 가지 자기한테 안 좋았어. 이게 다 그냥 대륙주가 나를 콕 찍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대륙주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긴 거야. 그래가지고 비틀즈, 존 레논을 저격한 그 스토커 친구처럼 대륙주한테 총도 있겠다. 갑자기 대륙주한테 총 쏘면 어떻게 해? 안 그래요? 심각한 문제예요. 스토커가 남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인간이란 게 대륙주를 좋아하다가도 순식간에 자기가 잘못되면 확 인간이란 게 확 이렇게 확 돌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생팬이 왜 생기겠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네가 나를 외면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이러면서 대륙주에게 권총사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안 문제, 안전 문제 때문에더라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 인드라가, 여러분들이 인용하기 전까지 인드라 대륙주가 뭐 일상에서 뭐로 여행을 다니건 뭐하건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용하니까 인드라도 거기서 할 뿐이지, 그냥 여러분 혼자 즐기세요. 뭐 수지안하고 뭐 대륙주가 여기 좋은데 갔구나, 혼자 즐기시지 가급적 SNS나 이런데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그런 거 싫어해요, 인드라 볼 때. 인드라는 대륙주 마음을 이해해요. 대륙주와 인드라가 좀 비슷한 게 있잖아. 반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성향이. 인드라는 그러면 방송하고 자기 뭐 사생활이나 이런 거 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본래 성격은 인드라가 그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니에요. 진짜로. 어쩔 수 없이 대륙주나 인드라나 어떤 신이 어떤 명하셨는지 운명적으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어서 나서는 거지, 나서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저는. 할 수 없이 주변 여건이 그렇게 떠밀면 나을 뿐이지, 막 더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대륙주도 마찬가지다. 어쩔 수 불가피하게 대륙주 구마 황제가 된 거지, 본인이 강력하게 난 구마 황제가 되고 싶다 해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대륙주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되고, 대륙주 사생활을 가급적 그냥 언급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륙주 사생활하고 국유본 흐름하고는 제가 볼 때 별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래서 흥룡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문제에 대해서 나폴레옹 대안책 이것과 자유 패션 난립과 경쟁 집착 시스템은 어떤 건가? 그다음 흥룡의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인드라 입장에서 뭐냐면은 지정학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필요해요.
마치 인들아 그 예전에도 설명한 바 있잖아요. 지구방위대가 왜 필요하냐? 외계인이란 그 적을 전제로 했을 때 지구가 뭉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부의 적이 항상 필요한 개념이 지정학이에요. 외부의 적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체제가 유지하죠. 예를 들면 반쪽 일성은 항상 미국 제국주의라는 것들을 항상 외부의 적을 가정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정학이라는 개념 자체는 외부의 적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게 국유본 현재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학처럼 필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게 좌우익 파시오들인 거예요. 인도가 강조했잖아요. 우익 파시오 푸딩이나 좌익 파시오 맹콘시파르, 그 다음에 좌익 괴뢰 파시오 반쪽 일성, 반쪽 정원을 임명한 것은 국유본이라고. 본인들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된 게 아니라 국유본이 임명했어요. 필요의 악인 거죠. 필요악. 지정학. 이 지정학이 언제쯤 그러면은 영원한 것인가? 아니죠. 지정학이 2040년, 저는 2050년이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국유본도 지정학이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과학기술 혁명이 일어나서 더 이상 어떤 여러 가지로 첫 번째 인드라 제시한 게 과학기술 혁명이 굉장히 발달한 시기가 2050년이다. 두 번째로는 2050년이 되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도상국, 개발 독재국가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인도, 중국은 이미 이런 어떤 지금 20대가 많은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다 고령화 사회가 돼요. 2050년 되면. 남미의 상당수 국가들도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유일하게 인드라 생각에 아프리카만이 아직 젊은 층들로 이루어지고,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다수 나라들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화석연료가 2045년이면 고갈돼요. 화석연료, 석유에너지,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돼가지고 에너지 수급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세 가지 이런 여건들이 다 달라지는 시기가 2050년 됩니다. 고령화 사회인데 각 나라들이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같은 거 다 고갈될 텐데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세상이 2050년대 인드라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못 살겠죠. 그 전에 죽겠지만 아마도 그때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큰 변화를 아마 그 다음 2050년까지 살아나시는 분들은 느낄 것이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때가 되면 지정학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근데 그 전까지는 지정학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2050년 되면 유엔 체제도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100년, 유엔 100년 되는 해가 2050년 아닙니까? 더 이상 중공과 러시아 체제를 그 전에 무너지겠지만 제가 생각에 인드라 생각에 중공이나 러시아 체제는 내년부터 무너지고 중공의 체제는 제 전망이 유효하다면 2030년부터 점점 굉장히 지금 괜찮아요. 저는 분명히 강조하지만 맹콩시파르한테 이 방송 시청하는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나 맹콩시파르가 인드라가 늘 한 번도 맹콩시파르가 2020년 이제 2020년대에 맹콩이가 물러나지 않는다. 저 체제 보장을 안 해줬잖아요. 2030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물러나지 못한다. 중국의 자유시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각도님 요즘 100살까지 사니까 충분합니다. 인드라 담배를 많이 펴서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항상 과거와의 대화다. 과거는 반복되는 듯하면서 반복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과거와 비슷하게 패턴이 흘러가면서 그거를 인간이 알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변형을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회학이나 이런 게 아직 과학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개입돼서 이걸 보기 때문에, 물리학이나 과학은 인간, 물론 이제 현대 물리학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관찰로 인해서 바뀌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과학이지만, 이 사회학 같은 건 인간의 심리가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 논문 작성자,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과학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점점 과학적으로 가고 있죠. 좀 더 세련된 통계와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이 도입되면서 통계나 이런 것들이 도움받아서 과학스럽게 되지만, 그래서 사회과학이다, 인문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이비다. 아직까지 그렇게 얘기 붙이면 안 된다. 함부로 과학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인들의 생각이에요. 인문학이지, 사회학이지, 경제학이지, 경제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은 아니다. 그 사이비다. 그렇게 부르면. 경제학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서 경제과학이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감히 사회과학대학, 사회인문과학대학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사회학대학, 인문학대학 이렇게 해야 된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붙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미신이다. 그건. 과학을 모독하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이따님 어서오세요. 구독 고맙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과학과 학을. 그렇다고 저는 학문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학 좋아하고 경제학 좋아하고 인문학 좋아하잖아요. 인들아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상대 진리라는 관점에서 격의 차이를 둬야 돼요. 과학과 학의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아셨죠? 과학은 어디까지나 이론과 실험이 엄격한 조건 하에서 다 맞아떨어져야지 과학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경제, 학, 인문학, 사회학은 그 검증 과정이 불확실해요. 그나마 경제학이 그나마 평가를 좀 할 수 있으니까 노벨상에서 분리해서 노벨 경제학상 이런 거라도 주는 거죠. 중간자예요. 지금 경제학이라는 것은 과학과 학 사이에 중간쯤에 살지한 게 현재 오늘날의 경제학이다, 주류 경제학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그 격의 상대적인 격차를 분명히 두셔야 돼요. 과학이나 미신이나 똑같아. 그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학과 학문은 학은 달라요. 사회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문과학 아니에요. 철과학 아니에요. 철학이지 철과학 아닙니다. 역사학이지 역사과학 아닙니다. 이런 게 칼 막스 뭐 이런 애들이 헛질하는 게 그게 사이비예요. 사이비. 역사과학. 사이비. 뭐 독일 참고하시고요. 성렬형 여기 좋죠. 인드라 강조했던 경쟁유착, 자유우파 성렬형의 원칙.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이 2위. 뭐 이거 어떤 분께서 김종화와 닮았다는데 여러분 생각에 닮았습니까? 모르겠네요.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어요. 닮았나요? 이 친구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얼굴 자체는 안 닮았는데 뭔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어떤 표정 같은 게 순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좋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거 많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서울 가재시죠. 인텔. 뭐 인텔에서 협찬받아서 한 건데, 이렇게 이거를 뭐 유대인 대 동양인 대결 이런 게 자체가 이게 파시즘이에요. 이게 파시즘. TSMC, 삼성을 키운 게 누굽니까? 네덜란드 회사잖아요. 묶이지도 않아. 백악관과 서양인들은 누구 편 들까요? 이게 파시즘이에요. 파시즘. 히틀러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익파시오 히틀러가 했던 발언. 지금 이 한국의 좌익 파시오들, 특히 반쪽미당 지지자들,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펼치고 있어요. 파시스트라고, 자신의 파시스트라는 걸 몰라. 이게 인종주의예요. 인종차별주의고, 이 동양인주의가 더 무섭게. 외국에서는 댓글을 이렇게 달으면 큰일 나요. 이런 댓글 잘 안 달아. 한국에서 이건 맘대로 달아도 이거 터치를 안 해. 이거 큰일 나는 발언이에요. 이게 이제 반쪽민당, 좌익파시오, 우익파시오도 이거 함부로 사용하잖아. 음모론자들이. 이거 파시즘이면 파시즘. 인종주의예요. 네? 한국에서 이런 지역차별주의자가 누구예요? 나 인들아 뭐 지역차별주의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일부 극히 일부의 인터넷 호남주의자들, 걔들 극악한 파시스트입니다. 파시스트. 걔네들 발언 보세요. 파시스트입니다. 그런 게 히틀러예요, 여러분. 지금 호남 차별 운운하는 애들이 히틀러 발언하고 똑같아요. 예? 호남 대신 독일으로 바꾸고 경상도 유대인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세요. 걔네들 멘트가 똑같습니다. 파시스트예요, 여러분. 좌익파시오. 걔네들 좌우익파시오예요. 반쪽이성 이쪽 애들도, 주사파 애들도 좌우익파시오고, 이쪽 애들도 반쪽미당 좌익, 얘네들 우익파시오예요. 왜냐하면 자주파시즘, 극우 국수주의 파시즘 또 가지고 있고, 지역주의 파시즘, 거기에 계급 파시즘 둘 다 갖고 있잖아. 자주 파시즘과 계급 파시즘을 다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 좌익 파시오 쑥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미 파시즘이고 반일 파시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익 파시즘은 그냥 반중 파시즘, 그것도 최근에 만들어진 것밖에 없어요. 반중 파시즘. 얘네가 더 심각해요, 여러분. 본인들의 파시스트라고 여기지도 않아. 뭐 제대로 한 비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대로 떠드는 거지. 자기네들 반대하면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사기치고, 지가 떡치고, 지가 부패져주놓고, 이게 다 모든 게 호남인을 압박하는 것이야. 호남인 차별하는 것이다. 지가 개인하고 집단을 동일시하는 거에, 뭐 반쪽 일성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북한 전체를 비판하고 한반도인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런 논법하고 뭐가 달라요? 지가 부패 저지르고 살인 강간 저질러 놓고 나를 처벌하는 것은 호남인 차별이다. 이런 주장 굉장히 심각한 파시즘입니다. 개인과 집단을 구별하지 않고 항상 그런 것이야말로 히틀러 때와 똑같습니다. 내가 강조했죠. 반쪽 정은이 히틀러의 나이투쟁, 좌익 괴르파시오 반쪽 정은이 히틀러의 나이투쟁을 읽고 감동받아서 자기 쫄따구들한테
아주 훌륭한 책이라면서 돌려보라고 쫄다군한테 나눠줘서 읽게 했대요. 발칙정원이 좌익파쇼 뿐만 아니라 우익파쇼죠. 좌우익파쇼입니다. 노예제 국가인 게 거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빛이 비슷해요. 그런가요? 저는 눈이 작아서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좌익파쇼 기준을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흥룡의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날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좌익 파시전 원리를 흡수한다가 어디 있습니까? 민생이면 포퓰리즘, 일루미나티, 가짜뉴스, 좌익 파시전, 수고통, 무능부패, 매국노 적폐, 반쪽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연구에 매진하느라 홍기를 놓친 노처녀 총각분들에게 참고할 만한 영상은 오야 에너지가 충전되네요. 감사합니다. 이 처방에는 전혀 반박할 수가 없네요. 우리 방송을 인드라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노처녀 노총각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인드라 때문에 도움받아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방송하고 블로그 했죠. 그 기간 중에 인드라가 직접 증명한 건 아닌데 인드라 방송을 통해서 인연이 돼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 나중에 결혼했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하기 전에 틈만 나는 대로 연애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잘 되시길 바라고 아무튼 겨울이면 춥죠. 2분간 혈액순환이 잘 되었습니다. 현자 타임. 이 친구가 이름이 뭐더라? 뭐죠? 양서윤. 어쨌든 뭔가 쬐끔합니다. 인드라가 이제 저는 이제 58이거든요. 덤덤하네요. 야, 예전에 보면은 코피까지 흘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체 통일해서 포르노까지 이런 거 쓸 정도로 이런데 굉장히 어떠한 성적 자극을 많이 받았던 민감하게 받았던 사람인데 덤덤합니다. 아침에도 안 서요.
등가 이런 거 보고 불뚝불뚝 쓰시는 청년분들, 마흔이 넘어도 서신다면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아침에 안 쓰면 청년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아침에 쓰시면, 텐트 치시면 청년입니다, 여러분. 부러운 나이에요. 부러운 나이에요. 자, 언니가 얼굴은 청순한데 몸매가 되네요. 와, 뭐 이렇게 죽이죠. 그 다음에 이제 VOA에서 이렇게 또 한류 방송, 이런 게 이제 데롭즈가 그 재팬 아메리칸 재팬 소사이어티잖아요.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도자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축제라든가. 예를 들면은 인드라가 생각하기에 일본의 그 맛지리 행사를 어떤 행사를 어떻게 좀 잘 만든 건 국유본이라고 생각해요. 좀 맛지리를 보다 현대화시키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조언을 준 건 국유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한국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는 게 국유본 조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패니메이션이나 한국의 그 드라마나 그 음악들, 한류, 케이팝들은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와 상관없이 국유본 유통이 책임지고 있다. 오늘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토기어님이 이제 삼원계도 문제인데 LFT는 더 문제다. 리튬 인산철은 더 문제다. 이거에 대해서 얘들아 뭐 권력권 얘기했죠. 2차 전지 3전에서 탈출하고 2차 전지 그 다시 2차 붐이 일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지금 향후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한국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갈아탈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내년 뭐 대선 끝나고 뭐 이렇게 미국 대선 10월까지 있기 때문에 11월에 있잖아요. 10월까지는 뭐 흐름은 있지만 코인이든 주식이든 장기 투자 해도 좋을 때다. 오히려 선거가 끝나면 그때부터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는 없다 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2025년은 분명히 제조업계에 엄청난 세계 호황이 온다는 건 저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나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전기차, 이 모든 어떤 투자나 그런 것들이 다 2025년에 몰려 있어요. 심지어 어디죠?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모든 개발 계획이 1년 그러니까 내년 2024년이 아니라 다 1년 늦춰가지고 2025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아니면 2024년 하반기. 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연구 발표를 하더라도 뭔가 더 주가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거든요. 사이클이 그때 다 맞춰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 라면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진짜 경기 침체가 왔나 보다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6개월 정도를 기다려줘야 돼요. 오늘 발표했다고 내일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맨날 뉴스 찌라시들이 이러죠. 뭐 당국에서 무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효과는? 이러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6개월은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정책이든. 경제정책은 6개월, 뭐 주식도 6개월 선반영 항상 그렇잖아요. 6개월이 있어야지 그 어떤 정책들이 자금이 투자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된 것이 어떤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려면 최소한 그것도 6개월이지
길면 2년 정도 봐야 돼. 예를 들면은 이든영이 반도체 투자법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했잖아요. 인프라 투자를 했잖아요.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나타났으면 올해 나타나야지. 올해 안 나타나.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생각해보세요. 이든영이 반도체 투자법을 하고 인프라 투자를 했어. 근데 그거를 럼프가, 위파시어 럼프가 과실을 싹 다 따먹어? 예. 그거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이든영이.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요? 예. 인프라 투자법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년은 기다려줘야 돼요. 인들아 6개월 얘기했지만 최대한 3년이야. 그 2025년이에요. 효과가 나오려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 과실을 고스란히 위파시오 럼프에게 갖다 바칠까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분수사님 10년 뒤 분수사님 나하고 똑같아. 이제 청년을 벗어났어 우리 분수사님. 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10년 전 2009년 2월 5일에 알파파가 전기자동차 노이즈 마케팅 했나 지금 읽어보면 아주 선진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초점은 배터리가 되겠다. 값싸고 가볍고 크기가 작은 배터리만 개발되면 게임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초창기는 하이브리드카로 가되 기술이 개발되는 대로 순수 전기차로 간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차가 되면은 부분수가 확 줄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상당 부분이 정리된다. 정비소도 그렇고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전기자동차는 결국은 배터리 문제거든요. 지금 전기자동차의 문제는 화재 위험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차체가 배터리를 밑에 바닥에 쫙 깔기 때문에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뭐냐면 배터리를 불나지 않게 하면서 안전하게 하면서 배터리의 밀도를 높여서 초경량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은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네. 간단하게 해서 삼성전자가 맨날 미세공정 하면서 반도체 수율 높이고 초집적 회로 트랜지스터에서 반도체로 가듯이 그러한 과정을 배터리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겪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소재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고 효율이 좋다면 안정성도 높다면 이 지금의 어떤 배터리 한국의 배터리 3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가 상당 부분 또 사라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럴수록 지금 배터리 업체들은 연구 개발을 더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뭐죠? 이거에 대안으로 나오는 게 도요타사에서 하는 그 무슨 고체 연료 뭐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거 좀 어렵다. 방식은 달라도 유럽에서 딴 거 좀 하다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기술 개발 안 하려고 했던